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시 45분에 단일화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서 가급적 9시 40분까지 회의를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양을 좀 조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지는 쪽이 네거티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오로지 네거티브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거티브도 제대로 된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곡지구를 오세훈 시장이 셀프로 보상에 넣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새로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의 셀프 지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내곡지구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추진했음을 입증하는 공식 문건이 중도의 제2분과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허위와 모함의 논란을 종결 지워줄 문서이기도 합니다. 중도위에서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 의결함으로써 이후 환경부와 서울시 주민들과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2007년 주민재공람에 이어서 관련 기관 협의가 2008년까지 진행되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 주택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SH 그리고 서울시는 국토부와 모법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뿐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셀프 지시라는 진실을 덮기 위한 야단 법석과 무리수로 오세훈 후보 셀프 보상 수용이라고 네거티브를 해왔습니다. 허위 사실로 국민 앞에 민폐를 끼친 데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성실하게 수사받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5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제2분과 심의 결과 제출자 건설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뒤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주택 임대단지 국책사업 인정한 서울 내곡지구 이렇게 해서 명백히 국토교통부 장관 결재가 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 단지 국책사업 인정한 서울 내곡지구라 그래서 2007년 3월 22일자에 정식 문건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이 10년 전에 이미 오보로 밝혀져서 사과하고 끝난 일을 하도 급하니까 지금 끌고 나와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무책임하게 문제 제기한 분들 사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신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접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백신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대통령도 맞는다고 보여주기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안전성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원수가 실험 대상이냐고 발끈했던 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우려에 단순히 정치적 쇼로 문제를 불식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초기 접종 속도도 빠른 편으로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확보했다는 백신 물량의 조기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2022년분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 18일 우리는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고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청정국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세계 102번째 백신 접종국이 됐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 능력은 하루 최대치로 보면 약 115만 명가량 접종할 수 있습니다.
263개 지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루 한 곳당 600명씩 접종이 가능해서 15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전국의 10,000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루 100명씩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들에 대한 안내 행정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하루에 최소 50만 명 이상 접종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1회차 접종수만 따지면 3월 22일 기준 전날의 1회차 접종자 수는 1명, 전체 1회차 접종자 수는 67만 6,607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근 들어 하루 접종 인원이 2만 명 이하로 우리 접종 능력의 2, 3%밖에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접종하면 백신이 떨어져서 4월 7일 선거 때까지 공백기간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천천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른 이스라엘은 2차 접종을 끝낸 사람이 전체 인구의 45%가 넘고 다음 달이면 7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겨우 1%에 머물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3월 말까지 코로나 고위험군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79만여 명에게 접종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접종률 76% 이렇게 해서 마치 대단히 많은 접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 국민의 1%에 불과하고 자신들이 느슨하게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76%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을 뭐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삼모사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충분했다면 이렇게 65세를 기준으로 연령층을 나누고 접종 대상을 세분해서 하루 2만 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소그럼 접종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지 못하고 겨우 바가지로 떠서 끄는 그런 형국입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 계획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확보가 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말로만 백신 확보를 몇 번을 말했느냐고 정부 관계자를 질책했습니다. 백신 도입은 실무자들에게 미룰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과제입니다. 이스라엘과 UAE,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이 다 그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백신 구매에 나설 당시 백신이 개발 진행 중이었고 어떤 백신이 효과가 더 큰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닌 어떤 공무원이 수조의 선수금을 주고 백신을 계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내년도 백신 도입 물량 확보 계획이 전혀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구의 5배 이상에 해당되는 백신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신의 항체 면역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 11월 자연 면역에 도달한다는 목표이지만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백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우리가 집단 면역에 이르는 데는 무려 46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고 많이 실패했지만은 국민들에게 백신 확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백신 확보에 전 국력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볼성사 나온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간 서울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온갖 흑색 선전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선봉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오세훈 후보가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방금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오세훈 후보 측 해명 자료를 통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자 정치 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병풍 등 온갖 공작 정치를 일삼던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공작 정치 프레임으로 선거전을 치르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약속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 등 LH 투기 진상 규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만 모두 7명에 달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절친으로 알려진 현직 광역단체장 부인과 민주당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보좌관이 투기 논란에 휩싸이자 부랴부랴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명 더불어 투기당이라는 비난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진짜 투기 의혹에는 선택적 침묵을 택하면서 서울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서는 공작 정치를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이중잣대의 전형이요 부동산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매우 면목없지만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투기 의원들의 부패를 끊는 모습부터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로 대변되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민심을 외면한 국정 운영, 공권력의 사유화 등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 대통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향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도 박범계 법무장관의 권력남용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명숙 구하기에 실패한 박 장관은 끝까지 자신의 지휘권 행세가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고 절차적 정의를 운운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도리어 공권력 남용에 분노한 민심을 외면하는 박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까지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청구가 마감됐습니다. 국민은 답정너라면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차피 차기 총장은 친문 핵심 세력으로 정해져 있고 국민청구는 요식행위 아니냐 하는 지적인 것입니다. 국민의 우려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 무사 수준의 핵심 친문 인사가 총장으로 낙점된다면 민심의 역풍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발언하실 의원님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몇 분 계십니까? 간단하게. 예.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부산에서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각 출신의 강경화, 박능우, 도종환 전 장관들이 김영춘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인 판에 이 정권이 부산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심판을 받고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 강경화, 박능우, 도종환 이들은 김영춘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오너를 만들어온 당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니 부산을 무슨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는 태임자들 집합소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이렇게 부산 시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미래도시 부산 시민의 자존심에 민주당은 먹칠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부산에서 되풀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패의 고락을 한 전임 장관들의 동료에 눈물겹지만 실패한 올드보이들의 이 사후의 모임은 다른 동네에서 조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북전단 불법화, 또 인권운동가 및 언론인 탄압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그런 나라였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패 혐의, 윤미향 의원의 횡령 배임,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들의 성추문까지 열거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이 된 것 같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지난 3년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195만 개나 증발했습니다.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취업준비생이 85만 명으로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취업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4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월급이 3% 오를 때 세금은 10% 넘게 오르는 그야말로 기는 월급, 뛰는 세금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H 부동산 투기 행태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너나 없이 부동산 폭리를 취하는 동안 선량한 서민들은 집 한 채를 못 구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결국 집값 급등에 국민 행복 지수까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의 모든 실정을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디부터 할까요? 예, 그 잠깐 오늘 하실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두 분입니까? 세 분. 예, 우리 유성걸 의원입니다. 예. 유성걸 의원, 송숙. 기재위 간사입니다. 유성걸입니다. 추경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전체 추경의 66%에 해당하는 9조 9천억의 국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획이 추경안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대해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조조정이 먼저다. 추경을 하기는 하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제출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심의가 중단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부담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이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 총선 때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제는 지자체까지 매표 행위에, 현금 살포에 의한 매표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당선이 되면은 1인당 10만 원의 재난 위로금까지 지불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그리고 이 지자체까지 확산되고 있는 매표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준 의원님. 예, 어제 국토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 위성은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주유품 개발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 또 독자적인 위성 기술 개발의 성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큰 국민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 성공을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국토부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발사는 지난
이명박 정부 말년이 2012년부터 정구상이 돼서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건데 이번에 많은 발사가 지연되다가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성과로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의성 강국으로서 또 이번 의성을 통해서 보다 많은 공간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국토 관리에 효과적인 이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내내 과거 적폐청산한다고 매달려 있다가 지금 아직도 할 게 많다고 그러죠. 부동산 적폐청산을 미처 못했다. 이게 언어 도단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그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잘 다듬어 오던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 적폐를 청산 못해서 그랬다고 이제부터 청산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정상화가 중요한 겁니다. 왜 제대로 돌아가던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고 정부가 다 나서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제발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준비 왜 안 하는 겁니까? 탁현민 씨가 바쁜가요? 탁현민 씨가 무슨 생각인가요? 왜 대통령님의 축하 인사 한마디 없습니까? 대통령님 지지율 떨어지셨다고 화나서 그러신가요? 제발 이렇게 공직자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박수 쳐주고 힘 실어주시고 제발 엉뚱한 짓 못하게 공직자들 공공부문에서 제발 국민들 실망시키고 국민들 화나게 하는 일 못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우선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오세훈 후보 내곡지구 시찰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즉각 중지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2007년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세훈 전 시장이 2007년 2월 12일 서초구청을 방문했을 당시 내곡지구 현장 시찰을 했다는 문서가 서초구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방문하고 나서 초도 방문 결과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곳은 양재천 연인의 거리, 구립중앙도서관 예정부지, 우면산 생태육교 세 곳을 방문했지 어디에도 내곡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아울러 2주일 뒤에 2월 26일 발행된 서초구 소식지에도 내곡지구를 방문했다는 소식지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근거로 잡고 있는 서초구 의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내곡지구를 시찰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시찰, 내용이 그 시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찰로 되어 아주 뭉텅거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보고 내곡지구 같다고 추정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07년도 서울시장 시정 주요 일지를 봐도 14시에 서초구청 방문 그리고 기타 현장 방문으로만 되어 있지 거기에 내곡지구의 표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구청장이었습니다. 또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이라면 그 당시 그 지역은 아직 개발이 안 된 논밭 가운데였습니다. 논밭 가운데. 논밭 가운데에 갔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또 갔다면 기억이 날 수 있을 텐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갔다면은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근거도 없는 일부의 의회 속기록에 그 추상적인 문구를 가지고 속단 예단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그 방문했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불리하니까 한번 뒤집어 보려는 발부동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당장 중단해 주시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방이 간사로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에서 정보통신망법, 즉 언론협박법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서 강행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방송이 지난번에 방통위에서 폐업이 됐습니다. 그 경기방송이 99.9회가 상당히 괜찮은 방송입니다. 이것을 경기도가 인수해서 서울의 TV에서 교통방송 같은 김어준 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민주당이 지난 2월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가짜뉴스 관련해서 언론협박법을 내세워 강행 처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성래 간사로부터 불법 거짓 정보 유포로 명예훼손시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안건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서 조정위원 3분의 2 찬성을 받으면 소위원회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에서 강행 표결 처리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방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은 우리 지도부에서도 같이 대응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이 구성해가지고 올라온다면은 저희들은 그 이후의 일정 모두 취소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가 폐업한 경기방송 주파수를 인수해서 경기도판 TBS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의 공영방송국을 출범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 경기방송 폐업 이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비영리재단법인의 방송국이 제한되었고 이번 조례안은 그걸 토대로 하반기 방송 송출을 목표로 경기도와 3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기초 시군이 참여하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경기도 의회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대변인의 TBS 보도국장 출신이 임명되었고 조례가 발의된 날 경기도 관계자 6명이 YTN 라디오를 견학했고 또 경기방송 폐업을 앞두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코리아 경기주식회사 대표가 경기방송 관계자 접촉한 사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경기도가 경기도판 TBS를 만들어서 이재명의 대권 과도에 활용하려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 제2의 김어준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미디어 특위에서도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방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해설 논평을 빙자한 정치 선동으로 연일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고 또 패널도 한쪽으로 모아서 편파 방송을 장애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BS는 연 400억의 서울 시민의 세금을 받아 쓰는 공영방송인데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의 대권 홍보방송 또 특정 진영에 편향된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방송이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방위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만 지도부와 함께 앞으로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혈세로서 자신의 표를 살려고 한다는 박영선 후보의 이 매표 문제가 지적이 되자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이 그리 아깝냐고 도로 성을 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박영선 후보가 자기 돈처럼 쓸 일이 아닙니다. 재난 위로금을 주더라도 구체적인 계획, 필요한 곳에 따라서 집행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마치 10만 원씩 주듯이 생색낼 일은 전혀 아닙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혈세 1조 원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도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융자금을 포함해서 1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박영선 후보가 뿌리는 돈이 2조 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영업 제한 조치가 발동되던 시기에는 그냥 있다가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갑자기 너도 나도 돈을 풀어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매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행태가 허용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선거법으로 규제가 안 된다면 다른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라도 선거를 앞두고 나라 돈을 함부로 풀어헤쳐서 사실상 매표 행위를 하는 이런 망국적인 풍토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10만 원은 그리 아까운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1조 원의 서울시 예산은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매표 행위로 고발된 마당에 지금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